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일.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아니, 뭐 아이돌이야? 죄송해요, 어른돌이에요. 아이돌. 예, 아니 아이돌 아닌데. 자, 개그하세요. 여기 있지 마시고. 아니에요. 예? 저기 자, 진행을 계속해 보면요, 우리 장우 씨 오늘 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1997일까지 봤었는데, 아이쿠야, 마감이 2028이었어. 저점 대비 30포인트 올라서 끝이 났는데, 진짜 이런 장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장우 씨? 제가 오늘 장을 딱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드라마나 영화로 빗대어 보면 한마디로 이 반전 있는 드라마가 있다. 예.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반전의 주인공은 오늘 개인 그리고 마지막에 기관 이 그렇죠. 함께한 반전 있는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맞습니다. 식스센스 같았던 장이었는데요. 막판에 또 기관이 1,000억 매수해주면서 깔끔하게 끝을 냈습니다. 김수영 씨, 이런 네. 걸 야구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네, 야구로 보자면 그 9회 말, 야구는 9회 말 역시 투아웃부터 아니겠습니까? 막판에 역전 홈런. 네. 예. 상황을 뒤집은 거죠. 고급스러워요. 좀 다르네요. 전 좀 저급스럽습니까? 그럼? 아니,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냥 다르다라는 거. 고급 럭셔리 업셔리죠. 네. 자, 아니에요. 럭셔리, 언럭셔리. 근데 오늘 마지막에 시장을 이렇게 들어올려준 주체가 바로 전차 군단이었다라는 거. 전차, 차. 또 차 하면 우리 또 장우 씨고요. 장우 씨 하면 현대모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 급등. 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아우토반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가.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배기량이 좀 작아서 힘차게 못 질주하고 그냥 시속 130, 140으로 밖에. 왜냐하면 예. 비중이 좀 작아요. 그게 안타깝네요. 예, 좋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또 장우 씨가 비중을 늘리겠다 얘기를 할 건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는요, 특별히 일부에서는 저희 셋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미하지만 저의 힘을 보태고 개미 투자자 대표한다랄 수 있는 김수영 장우 씨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름하여 김앤장 종목 코너도 마련이 돼 있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 내고 수익률 비교해서 배틀 펼치는 코너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리 옮겨서 스타트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수익률 배틀로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먼저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멘토 전문가가 두 분 나와 계신 것 같네요. 최병훈 그리고 이성대 전문가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어떤 분이실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지 자세한 소개는 잠시 후에 멘티들이 직접 한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룰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그야말로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종목 성별부터 매수가, 비중 등의 전략을 코치해주는 등 포트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우리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페널티가 빠지면 재미없겠죠. 주식 배틀 1억쇼 페널티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이 종목 파십시오. 지목한 대로 종목을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우 씨가 내리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기에 나서실 두 분의 전문가가 간단하게 인사밖에 못 드렸었는데요. 멘티로부터 상세하게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카멜레온식 투자가 뭘까요? 이에 맞선 장홍 씨 팀?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우리 또 이성대 전문가님은 어제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를 담당해 주셔서 어제 그분이 나왔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기 자, 말이죠. 네. 집에 그 액땜어라고 예. 우환이 있고 나쁜 기운이 있을 때 달마도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주식계의 달마도 사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달마 도사는 아니고요.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우, 뭐 실수예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네. 달마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보다 더 높은 게 장로. 아 오케이. 그러면 달마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는 여성분. 죄송합니다. 달마 그래, 몰라요. 안 예, 돼요, 그냥. 그래요. 네. 그 억지로 지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주식천하님을 만나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막 성함도 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릴 게 좀 이따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 맞아요? 예. 문제가 많은가요? 많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성대 그리고 최병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는 이제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서 포트 짜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그야말로 멘토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처럼 매주 목요일 날 함께해 주실 겁니다. 먼저 이름하여 동방박사라 불리우시는 최병훈 전문가님 각오 한 네. 말씀 있어야 되겠죠? 네, 달마도서보다 동방박사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약간 종교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네. 예.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눈,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저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하는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잃지 않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안타와 홈런을 주로 날리고요. 병살타는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병사는 없다. 거의 뭐 됐다 하면 안타다. 우리 그렇죠. 이성대 전문가님. 네. 아까 보니까 뭐 추세 시작점만 뭐 공략한다. 중소형주도 모멘텀 매매. 네. 어떤 장기를 갖고 계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방송의 4번 타자 정도 되겠죠. 제일 중요한 예, 뭐 에이스시라는. 분명히 제가 이기게 말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맹신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추세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리스크가 없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추세의 시작점에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뭐 이 방송에서는 못 드리지만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성공 투자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안전하게 길잡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기고 네. 그리고 나중에 끝났을 때 분명히 이제 그 실력도 많이 쌓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한마디로 실패 투자의 길잡이였거든요. 네. 근데 이성대 전문가님을 만나니까 네. 뭐 일단 목소리에도 딱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약간 네. 포스가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개그맨이기 때문에 아는데 예. 그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네. 목소리에 힘이 있고 없고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욱 씨 돈 벌어달라는 얘기죠?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쭉 빨아주실 힘이 딱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오늘 장을 어떻게 봤는지 간단하게 오늘 장 정리로 시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1997, 드디어 2000이 깨지면서 올 것이 왔구나. 코스닥도 아슬아슬하더니 500을 결국 깨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달랐죠. 최병훈 전문가님, 일단 1차 고비는 넘겼다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어제부터 장중 무료 공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사실 겁나는 장이었어요. 겁나는 장이고 오늘 또 오전에 상당히 개인 투자들 겁을 먹고 있었는데 한 20% 빠지면서 저는 겁먹지 말고 사라. 그래서 계속 자동차종 홀딩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오늘 두산엔진 같은 것도 계속 이 폭락장에 좀 사시라. 그렇게 했는데 오후에 급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평선도 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만 보내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내면 전고점도 돌파해서 2100포인트 내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고 지금 잠깐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개미 할퀴신 패턴은 급락을 해서 그동안에 못 판 그런 어떤 차익 매물 빨리
파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61선까지 밀리는 거 아닌가 아래쪽 내다보다가 21선까지 회복했네 이런 날이 됐는데요.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대놓고 자동차주가 끌어올렸다. 이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던 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막판에 자동차가 시장을 끌어주면서 진짜 살려줬는데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느낌은 꼭 이제 우는 아이 뺨 때리듯이 네. 전일 30포인트 빠졌는데 미국 시장까지 급락하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자동차가 좀 살려주면서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해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의 상승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더 중요한 건 시장도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은 김수영 장우 씨가 갖고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수영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김수영 씨, 장우 씨가 사겠다라고 한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참고로 김수영 씨는 뉴인텍 그리고 이니시스, 아이리버를 10%씩 각각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바 있고 장우 씨는 다나를 무려 20%, 그밖에 KB금융과 KTNG를 각각 10%씩 사고 싶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모든 종목이 과연 원하는 가격에 잡혔을지, 잡혔다면 수익률은 어떤지 이 전에 있던 종목까지 합쳐서 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수영 씨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이 있는 동국제강 30%, 녹십자 10%. 녹십자가 이제 슬슬 수익권에 들어오네요. 동국제강은 약간 마이너스가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3% 오른 뉴인텍이 안 잡힌 듯하네요. KG 이니시스로 서명이 바뀐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들이 많이 좋다 얘기했었는데 일단 수익권이 아닙니다. 아이리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김수영 씨의 포트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동국제강은 결국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손절 처리 장중에 됐고 KG 이니시스 역시도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뉴인텍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매수가 안 됐군요. 이렇게 해서 남은 종목은 녹십자와 아이리버 정도로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우 씨의 포트 열어봅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있는 장우 씨의 포트. 아하, 현대모비스는 10% 실려서 안타깝다라는 게 아까 그 얘기였군요. 하지만 현대모비스의 오늘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이제 마이너스권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SK하이닉스가요, 30% 비중으로 비중을 가장 셌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29,000원 깨졌죠. 그러면서 결국 자동 손절 처리가 되는 것도 같네요. KTNG 오늘도 추가로 올랐는데 아이고 매수가 안 됐습니다.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다가 잡지 못한 KTNG입니다. KB금융 그러나 오늘까지도 오르면서 500이슈 던지고 가는 KB금융. 일단은 하루 만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날은 잘 샀는데 사자마자 손절된 것 같네요. 아이고. 자, 먼저 한 명 한 명씩 소감을 들어보기 이전에 저희가 원래 룰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전체 포트의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종목씩 좀 소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틀로스의 룰대로 포트폴리오 평균 총 수익률을 확인해서 승자를 가립니다. 아까 종목별로만 수익률을 보셨는데 토탈 결과는 어떨까요? 네, 주식 배틀 1억 쇼 포트폴리오 총 평균 수익률 승자는요. 김수영이냐 장훈이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씨가 그러나 마이너스 0.3%포인트 차로 이겼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여기 승기를 뺏어왔어요. 연승이란 없었네요. 그러니까 1점차 승부였던 거죠. 야구로 말하면. 그렇죠. 네, 딱 거래세로 이겼네요. 예, 네. 승리의 어떤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여기 모비스도 있었는데요. 네, 승리 원인이라면은 아무래도 종목을 선정하는 그 탁월한 저의 그 능력. 예. 근데 그게 개미핥기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네, 그럼요. 네, 개미핥기. 쓰레기 개미를 다 치워버리는 개미핥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소위 자칭 쓰레기 개미 장우 네.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이기더니 곧바로 다시 내줬어요, 왕관을. 일단 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연승을 가면 또 재미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예. 하는 입장인데 쓰레기감이라고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고 계신 것 아니요, 같은데. 자칭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희 그 쓰레기 개미 군단을 이끌고 개미 핥기를 그냥 산산조각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내일은 또 다를걸요. 왜냐하면 예. 달마 집사님
이성대 전문가님이 달마 계시기- 장로님. 달마 장로님. 네. 이성대 장로님이 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쓰레기 개미라고 자꾸 하시는데 네. 그 주식시장의 그 경험 때문에 이런 경험 때문에 쓰레기 개미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경험이 향후 돈 벌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개미지만 향후에는 상당히 그 보물 개미가 돼 있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개미 핥기는 좀 확률이 떨어집니까? 명칭부터 좀 그렇죠. 그런가요? 명칭이 좀 없어 보이죠? 여기서 밀릴 수 없죠. 최병훈 네. 전문가님. 네. 멘티가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한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일 동안 계속 좀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단을 대책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김수영 씨를 확실하게 크게 조금 0.3%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10% 이렇게 앞서가야 되죠. 예, 그죠? 콜드 게임으로 얘기해 그렇죠. 주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비법을 들고 종목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요. 어제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셨을 때 저희가 조금 기대했던 종목이 다날 대 이니시스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사업 주 무대가 국내냐, 뭐 글로벌이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두 종목 전부 다 일단 장중에 손절가 터치함으로써 포트에서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요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이 어떻게 또 지금까지 현재 상태, 수익률까지 포함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수영 씨의 전문가 되시는 최병훈 전문가님, 우리 김수영 씨 포트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한 종목 한 종목. 네, 상황 이제 녹십자하고 아이리비가 남았는데 이제 상당히 네. 녹십자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3%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1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리버도 이제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중이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지금 남은 포트가 너무 좋은데 단 아쉬운 것은 동국제강이 장중에 밀려서 손절가에 미쳐서 손절이 된 게 아쉽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큰 저는 매력이 없다고 보는데 일단 동국제강이 좀 아깝다. 손절가를 좀 밑에까지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종가 아까 오후에 동국제강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아쉬운 감이 있는데 다시 저는 편입하고 싶지만 네. 더 좋은 종목이 있어서 일단 이 두 종목 계속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된 동국제강은 아쉽다 하셨는데 네. 이니시스는 아쉽지 않으신가요? 이니시스는 저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형주는 저는 포트에 별로 편입을 안 시키고요. 원래는 거액자산가 되려면 자,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10억을 버시려면 10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1억 가지고 나눠서 숱한 종목을 사봤자 실제 수익을 낼 수 없거든, 계좌 수익은. 사실 종목 한 종목이 50% 나더라도 소형주가 전체 계좌 수익률은 올라가지 않아요. 기여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살 거 30%씩 크게 사서 대형주로 산다.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안 잡힌 뉴인텍은 여쭤볼 필요도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 씨 전문가 되신 최병훈, 일명 동방 박사님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수영 씨 포트 다 뭐 좀 괜찮은데 일단 동국제강이 너무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포트에서 빠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는 네. 모비스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하이닉스를 뺏긴 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저도 하이닉스를 뺏긴 게 좀 많이 아깝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적으로 뭐 상당히 좀 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뭐 이 종목을 뺏기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대신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업종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상승 탄력은 좀 약한 상황이라서 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저기 질문 하나만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비스 비중이 10%인데 네. 사실 좀 올라가니까 네. 모비스 비중을 지금이라도 좀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뭐 이제 10%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럴 경우에는 5%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균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평균 단가가 5%만 사게 되면은 평균 단가 약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비중을 확 늘려버리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가니까 조금만 출렁거려도 금세 또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리스크가 그렇죠. 커지니까. 그렇죠.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을 조금만 늘려서 매매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저께 차트도 모양도 좋고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이 차트 모양이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차트 모양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깨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종목이지 않았을까. 내용도 좋고 예. 차트도 좋은데 뭐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은행주들이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KTNG는 어때요? KTNG는 오늘도 올랐는데 2% 넘게. 못 잡았어요. 체결이 제가. 안 됐죠. 예. 그죠? 아,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항상 자기가 이제 사고 싶은 가격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게 가격대가 올라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걸 추격해서 사게 되면 내 매매 전략이 벌써 딱 틀려지게 됩니다. 원칙을, 그렇기 때문에 예. 아쉽지만 뭐 안 사지면 뭐 다른 종목 편입하면 되니까요. 예.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KTNG를 안 보면서 저 담배를 끊는 게 좋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 네. 어떻습니까 저희 전략? 차라리 담배를 피시고 주식을 사시죠. 그럴 걸. 돈이 주식에서 차익을 남겨서 그걸로.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예, 그렇게 뭐 굳이 금연까지 할 거야. 해외 여행 가면서 아시아나항공 사시듯이.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은요, 역시 하이닉스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해 주셨지만 현대모비스를 점차 비중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KTNG는 안 잡혔어도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추격 매수를 뭐 이렇게 흥분해서 하는 것은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정말 심심하겠죠. 저희 주식 배틀 1억 쇼는요, 승리한 사람이 진 팀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가운데 잘 간다 싶은 종목을 한 종목 매도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의 백미 페널티 시간을 지금부터 가질 텐데 참고로 오늘의 승자는 우리 김수용 씨였습니다. 예, 김수용 씨가 지금부터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하고 상의를 해서 뭐 남아있는 몇 종목 안 되지만 장우팀의 종목 하나를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모두 종료됐습니다. 여기서 현대모비스를 뺏기면 장우 씨 팀의 타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내에서 탄력이 안 좋다 뿐이지 자동차주가 있는 포트와 없는 포트의 수익률은 지금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KB금융 많이 남아있는 장우 씨 팀 포트 중에서 매도시킬 종목은요. 잠깐만요. 사인 좀 보고. 자, 김수용 씨. 예. 아니 이겁니다. 내가 왜 당신 사인을 아니 좀 보고 이제 좀 부탁의 적당한 사인. 걸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한 번만 이거 해줘요. 알겠습니다. 네. 매도시킬 종목은요. 네. KB금융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요? 아니 은행주가 요즘 좋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은데도 너무하시네요 진짜. 은삼차에서 이제 은 빠지면 안 되는데. 3차로 어떻게 가려고? 네. 산도 없잖아요. 그렇네요. 차 하나만 가지고 그냥 달려가라고요. 자, 그럼 KB금융을 매도시키겠다 전문가님하고 상의하신 결과인데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를 뺏기가 걱정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죠? 근데 네. 지금 KB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오늘 현대모비스가 한 6.38% 오르면서 내일 아침에 시가가 아마 뜰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장세 오늘 뜰 것 같으면 그때부터 종가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일 팀이 결국 나와서 내일 매도시키면 되고요. 우리가 이겨서. 그래서 네. 오늘은 내일 아직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KB금융 5%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 KB금융을 먼저 쳐서 내일 못 가게 하고 그다음에 내일 장중에 올라갈 것 같아요. KB금융. 네. 그래서 어차피 매도될 종목 그렇죠. 우리가 뭐 일단 굳이. 우리는 내일 갈 만한 거 일단 시가부터 예. 가서 떨어질 거 말고 시가부터 해서 올라갈 종목을 팔자. 그런 예. 우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 KB금융을 매도. 약간 이렇게 긁는 멘트인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 네. 예. 뭐 개인적으로요? 예. 아니 전문가님. 아니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아니, 네,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새로 편입하면 되죠. 그렇지요. 그런 답이 있군요. 걱정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장우 씨,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단 KB금융 내일 시가로 포트에서 매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샀던 종목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이쯤에서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승자죠. 김수영 씨 팀의 전문가 되신 최병훈 동방 박사님께서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첫 출연이기 때문에 일부에 한 3개월 동안 2분기 동안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이제 사실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내외를 볼 수 있다면 상당히 홈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엔진이고요, 종목은. 그리고 저희 이제 비중은 두산 엔진은 지금 이제 12,750원에 끝났는데요. 이것을 이제 내일 마이너스권 사고 이제 비중을 제가 두산 엔진은 이제 대형주죠. 대형주에서 이제 한 비중 50% 정도 싣고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12,650원 정도 마이너스권에 사시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지난번 고점인 16,100원을 뚫고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네. 최병훈 전문가님, 네. 야, 정말 지금 언론 리포트를 좀 더 좋게 바꿔주고자 하는 그 급한 마음을 알 수가 네.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또 김수영 씨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두산 엔진이 단가? 좀 싶을 거거든요. 혹시 한 종목 그렇죠. 또 오늘 장문 씨가 좋아할 종목 같아요. 뭔데요? 왜입니까? 동부라이텍인데 좀 시가총액 한 67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향후에 한 1년 동안 200% 정도, 3배 정도 가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잠깐만요. 3배요? 예. 그래서 죄송한데 바꾸겠습니다. 예? 팀을 바꾸자고요. 저는 일단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쓰레기 개미는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 버림받은- 전문가님이 반사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성대 농담이죠. 전문가. 그것도 그래요. 지조 있습니다.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지조. 아니에요. 3배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다섯 배, 열 일단은 배만 이제 있을 3개월 뿐이죠. 동안 한 50% 정도는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권이고 이제 개미 할기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넘기면 크게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개미 할기시 그렇죠. 패턴. 개미 할기시 패턴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좋습니다. 가졌습니다. 10분 우리 김수영 씨 캐릭터까지 반영해서 종목을 들고 나와주셨는데 일단 두산 엔진과 동부라이텍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두산 엔진, 동부라이텍을 좀 중기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단기도 3개월도 괜찮고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3개월 동안은. 예, 예. 네. 뭐 제가 또 이 바닥권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네. 최근에 약간 두산자 들어간 종목이 그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건 아니어서 근데 그 또 두산 또 관련 보니까 요즘 밥캣, 맞아요. 뭐 예.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예, 오늘 네. 또 뭐 회장 얘기도 했었죠. 두산 회장이. 그럼 뭐 예. 두산 엔진 좋죠. 또 제가 그 야구 프로야구팀 두산 팬이거든요. 모든 걸 다 엮어서 일단 마음에 그럼요. 든다라는. 오비 때부터 팬이었어요, 두산. 근데 참고 이제 박혜선 두산 엔진과 상관이 없고요. 두산 엔진과 상관 있는 것은 아, 그런가요? 예, 주주사가 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산중공업이 대주주 아니에요? 두산 엔진은 일단은 그거랑 박혜세의 실적하고 무관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팀에 약간 내분이. 두산 같은 형제예요. 형제 어쨌든 뭐 집안이니까. 개미가 딱 맞네요. 네. 네,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씨는. 네. 두산 네. 오늘 프로야구 잘 할 거예요. 예, 그래요. 네. 그렇게라도 얼버무려 보자고요. 자, 두산 엔진과 동부라이텍. 자, 이제는 두산 엔진부터 다시 차근차근 이렇게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두산 엔진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제 1월 31일경에 12,800, 13,000 하다가 16,100까지 단기에 급등했었거든요. 한 2주 만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사실 작년 11월에 제 4공장이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네. 그때 3월 달에 그런 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산그룹에 여러 가지 내려가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반등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2분기 때는 주식을 하실 때 미국 유럽보다는 중국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결국은 2분기 때 여러 가지 크게 수익이 날 거. 오늘 장 같은 경우에서 중국의 비지업 지수 때문에 경기 부양의 어떤 책이 나올 줄 알고 반등을 했거든요. 중국.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된 이제 긴축안에 관련된 중국 관련주다. 그래서 물론 뭐 동국제약 철강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계주 이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 중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좋거든요. 상당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두산 엔진이 그 선박 엔진을 만드는 네네. 회사죠. 예, 저속 엔진과 중속 엔진 만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동안 조선이 좀 소외됐었잖아요. 네. 예, 이제 맞아요. 차트도 보니까 뭐 다중 바닥을 다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차트 사실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차트 한번 보시면
사실 이제 33,000 과거에 이제 이렇게 등록하고 33,000대에서 쭉 빠졌습니다. 끝없이 빠졌죠. 그죠? 끝없이 빠지고 다시 2만대 급락하고 나서 작년 11월 달에 11,000원, 12월 11,1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얼마 전에 급등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좀 다른 차트하고 다른데요. 여기 네. 보시면 하늘색 선이 있고 밑에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하늘색 선을 돌파하면 제가 하늘선을 돌파한다 그래서 우주 여행 간다 그러거든요. 지구의 어떤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런 주식은 실적이 시세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했듯이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땅선은인데 검정색 선을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선으로 만약에 땅을 깨고 들어가면 지하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사실 용암 정도 있어 타 죽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지지가 되기 때문에 바닥권이다. 네. 전 저점에서 이제는 올라갈 상승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하늘색 선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4,000 초반까지 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월봉 같은 이렇게 보시면 아주 바닥권에서 이 매물대가 있는 여기는 21,000원대거든요. 이거는 하반기고요. 현재 3개월 정도는 이 정도 붕괴되기 전에 17,500원 정도 목표가로 제시해서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엔진의 시동만 걸릴 그렇죠. 만 남았습니다. 시동은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달려갑니다. 아까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50%입니다. 그래서 50%. 거액자산 투자 비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많이 실른다고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리스크가 적을 때는 대형주니까 수익률이 적습니다. 개별주보다 등락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확 그렇죠. 실어가지고. 비중을 실어서 일단 계좌 수익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다 그 다음에 여기서 12,650원 샀을 때 리스크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2,200원 있다가 다시 올랐는데요. 기간도 사오면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주식 사도 별로 수익이 안 납니다. 장도 그렇고. 그래서 네. 안 잃는 영역에서 많이 사서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13,000대 가서 안정적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간이 3개월이면 이거 2분기는 기다려야 되는 돈 다 어. 넣어놓고 오래 기다려야 아니죠. 그래서 일단 단기죠. 3개월이지만 저는 이제 단기로 3개월을 보는데요. 일단 12,650원 정도 사게 되면 13,000대 안착하게 되면 일단 14,000원 가면 일단 다른 그때는 한번 매도 단기적으로 팔고 또 다시 하겠죠. 그죠? 네. 일단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 3개월 단 목표가는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영 씨 어떠세요? 딱 뭐 한 3개월 정도 석 달 목표치까지 딱 제시하셨어요. 길게도 들고 가실 생각이? 길게 솔직히 얘기 드릴까요? 예, 그럼요. 3개월은 너무 길어요. 그럼 한 저한테. 맥시멈 어느 정도? 한 달. 한 달이 장기 투자. 네. 자, 여기서 우리 또 쓰레기 게임이 네. 장기 투자 관점은 어떤지. 장욱 씨는 장기 투자가 일주일인가요? 전 장기 둘 줄도 모릅니다. 네. 전 최장이 3일이에요. 예. 그게 장기입니다, 저에게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가장 빠를 때는 그야말로 초단타로. 아, 물론이죠. 어, 네. 정말 쓰레기 예. 스캘퍼네요. 근데, 네. 그러나, 네, 이성대 전문가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 바뀌어야죠. 아, 네. 예, 저를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신-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꿔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엔진 50%로 좀 덩치를 키워서 가보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개미 핥기식 뭐 이런 패턴 얘기도 하셨는데 네. 동부라이텍. 네, 동부라이텍 이제 사실 이제 그룹주 동부 그룹주 중에서 이렇게 싼 주식은 잘 없고요. 그룹주 중에서도 이렇게 2,600원 정도 하는 주식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LED 조명 시장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 조명 시장에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회사가 바로 동부라이텍이고 옛날 하고테크인데요. 판매 1위 회사였죠. 그래서 거의 이제 부품 조달이 쉽지 않으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것을 이제 동부하이텍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부채 중에 구조조정 다 하고요. 부실을 다 떨었습니다. 떨고 작년 4분기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올 때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사게 되면 좀 들고 가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로 좋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안에 시세가 폭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600원 정도에 사게 되면 단기적으로 4,500원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크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미 핥기식 패턴 핵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크게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이제 밑에 빠졌다 급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개미들이 다 파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 견디시면 큰 수익이 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270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이제 1분기는 한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내야 될 건데요.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 한 100억 이상이 나오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부 하이텍 인수하는 가격대가 실제 거래는 4,500원인데 실제 한 프리미엄까지 하면 7,000원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2,580원이지만 한 1년 정도는 7,500원 정도 목표가인데 단기적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4,500원까지 그냥 갈 것 같다. 그래서 비중은 한 20% 정도 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 네. 소형주라서 비중은 많이 치지 않고 일단 20%. 이 종목은 사실 물려도 상관없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LED 조명 네. 그 뭐 시장성이 아주 좋다는데 LED 조명이 뭔가요? 이 조명이 LED 조명 이거 아니네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어, 지금 현재 LED 조명은 이제 기존 백열 전구 이런 거 보면 싸죠, 백열 전구는. 네. 하지만 LED 조명은 단가가 하나의 전구가 한 16,000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을 지금 낮추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10,000원 이하로 가면 전 이제 많이 소비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 동부하이텍은 지금 다른 업체보다는 동부하이텍이 인수한 동부하이텍은 LED 조명을 생산하는데 왜냐하면 좋은 거는 다른 경쟁력이 있는 것은 동부하이텍과 LED, 동부 LED가 또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밸류 체인이 형성됐기 때문에 부품을 조달하면서 라이텍이 상당히 싸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경쟁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 400만 달러를 수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조직이 판매량이 재건되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하우테크의 판매 조직이 당장 재건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본격적 실적 나올 것이고 그래서 특히 LED 조명 쪽은 이제는 시장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그룹사에서 LED 조명으로 다 바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바로 이익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데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LED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너무 부진해서 이거 좀 감안을 안 할 네, 수가 없지 서울반도체는 좀 않습니까? 다른데요. 예. 서울반도체는 물론 이제 서울반도체 비중이 아직까지는 직항 LED 쪽인데 TV라든지 네. 전자제품 많이 들어가는 쪽이고요. 이 LED는 바로 조명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이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 분석 한번 네, 들어볼까요? 기술적 한번 보시면 자 지난번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작년 12월 달입니다. 12월 5일 날 여기서 시작해서 1,800원 정도 시작해서 급등했습니다. 급등하고 상한가를 5일째 조정받고 다시 가서 3,375. 100%를 단기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조정받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 지금 3개월 조정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여기서 많았었죠. 이렇게 거래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또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시면 거래가 없이 어저께부터 깨졌습니다. 깨진다는 것은 거래 없이 깨지면서 여기서 오늘 반등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석 달 동안 기다리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바로 공포를 자극합니다. 이 공포를 자극할 때 여기서 지는 분들은 손절을 하게 되면 이 손절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00원 정도만 안짝을 하게 되면 이 추세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자 상당히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요. 과거에 주가가 보시면 이 주식은 23,000원부터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는 2,580원대 회사도 이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적자가 심했고요. 그 전에 하우테크 있을 때도 많았고 이제는 흑자가 100억 정도 내외 나는 회사니까 이제는 저 위에 있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고점인 3,375원 돌파하게 되면 4,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특히 그룹주들은 망하지 않거든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조금 물려도 들고 가면 실적에 대해 주가가 다 반영된다. 주가는 항상 실적의 그림자입니다. 향후에 실적이 나올 것은 미리 주가에 반영되고요. 지금 대다수 투자자들은 이 현재 상태 작년에 적자만 보고 있거든요.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분기당 이익을 보시면 향후에 크게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턴어라운드 보고 두산엔진 그리고 물려도 좋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무조건 수익 난다. 동부라이텍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성대 전문가님이나 혹은 장우 씨 상대 팀이 이런 종목으로 지금 싸우려고 후보군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때요? 근데 사실 좀 물론 김수용 씨 팀이지만 네. 근데 상대 팀 입장으로서 네. 그 동부라이텍 같은 경우도 좀 장기간 길게 보시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달 정도만 보면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한 달 내에 아마 1, 4분기 실적이 5월 초에 나오거든요. 5월 네. 15일까지 보고해야 되는 게 그때 전부터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개미할시 패턴 끝나면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저는 그 목표가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네, 네.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더 이게 괜찮다. 한 번 가면 100% 가니까 지금 네. 2,500원대 가면 5,000 나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팀이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이겨서 예. 네. 내일 다 매도시키는 두산 엔진을 동부라이텍 동부라이텍 네. 말고 두산 엔진을 매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그렇죠. 두산 엔진이 좋아. 제가 볼 때는 두산 엔진이
뭐 좀 더 이제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 종목을 내일 치고 알겠습니다. 네. 미리 작전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물 아이텍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장씨는 굉장한 LED, 관심을, 예, LED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원래 이제 2012년도 말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지는 뭐 그런 걸로 이제 전망이 상당히 좀 나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우 씨한테 팁을 드렸습니다. 매도할 기회가 있으면 두산엔진이라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병원 동방 박사님이 우리 김수용 씨를 위해서 준비해온 두 종목 두산엔진, 동부라이텍 들어봤는데 최종 결정은 잠시 후에 김수용 씨가 내리게 됩니다. 고민을 좀 하시게 될 거고 이번에는 이성대 전문가님의 장우 씨를 위해서 준비해온 아까 KB금융이 없어도 좋다. 왜? 오늘 네 종목이 있으니까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네,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최근에 아주 잘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중국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그 자동차.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오른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름은 첫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대원강업입니다. 제가 원래 어저께 2부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홈런주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네. 첫날이라서 이제 제 소개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 그 홈런주가 바로 이것이다. 맞습니다. 오, 네. 장씨 네. 타이밍 좋아요. 네. 어때요? 아까 막 현대모비스 비중 늘리고 싶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대원강업도 들고 나오셨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일단-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좀 비중을 더 늘려야 돼서 예. 뭐 자동차 업종을 그렇죠. 좀 가지고 나왔고요. 대세가 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던 건 계속 가고 수혜주 마찬가지로 같이 가거든요. 일단은 좀 마음에 드세요, 구성이. 사실은 아. 홈런주와 다름없는 걸 들고 왔다 하셨는데. 이럴 때 하는 말이 오브가 코스입니다. 오브 코스죠. 예, 장씨는 뭐 수익만 내준다면이야. 아, 물론이죠. 아, 주식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뭐 그렇죠. 예. 예, 이성대 전문가님 이제 자화전자부터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화전자 하면 그 여기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에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찍을 때 이 초점 조절이 잘 안 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자동 초점형 그 초점 조절을 하는 액추레이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스마트폰에.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매출액이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자동용 AFA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의 매출액이 2010년도에는 한 300억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0억으로 늘었고요. 아, 3배가 늘었어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예, 뭐 동사의 제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사의 그 주가 흐름상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미리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벌써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이 작년 10월 달, 작년 8월부터 이제 10월 달에서 주가가 한 5,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예.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8월 달에 미국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벌써 이제 회사 자체 내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주가가 벌써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사 내에서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즉 이전에 많이 올라온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나쁜 건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며칠 동안 밀렸습니다. 한 11,000원대에서 지금 9,700원대까지 많이 밀렸는데 며칠 전에 이제 기관들도 팔고 그러면서 밀리다 오늘 기관이 다시 샀는데 네.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게 있죠.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네. 체계적 위험은 이제 이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렸을 때 그런 걸 말하는데 이 자화전자가 딱 그 케이스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모양은 안 좋습니다. 약간 모양은 안 쌍봉에서 좋은데 밀린 것 같은. 그죠? 쌍봉 형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모양은 안 좋은데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까 우리가 어저께 추천했던 종목들처럼 네. 모양이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을 합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 급락을 했던 종목들은
V자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역발상이 필요한 그런 때네요. 그럼요. 예. 제가 코스닥 지수 차트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가 코스닥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 업종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을 잠깐 봐야 되는데 보시면 작년 이제 5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게 급등 급락이 좀 반복을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치면은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반대로 이제 요번에 또 급락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팔 때까지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개인들이 바닥에 팔면 또 그대로 다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종목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개인 물량 뺏고 다시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화전자도 지금 밀리는 상황이 모양은 이렇지만 가격대는 저점이다. 한번 사보자. 예.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12,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가격이 네,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네요. 9,700원. 네, 9,700원. 네. 매수가는 9,700원이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잡아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요? 저쪽 두산엔지는 첫 종목이었는데 50% 실으라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비중은 15%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오늘은 안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어떻습니까? 제가 이 안 좋은 기억력으로 더듬더듬했을 때는 네. 지난번에 파트론인가 아무튼 휴대폰 부품주 하니까 요즘은 싫다고 네. 그러면서 코스닥 이런 거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 약간 스마트폰 부품을 내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데 잘 오늘은 좀 내치셨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 자화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기분 좋을 때 아주 흥이 날 때 네. 지화자 좋다 이런 말 하면 지화자, 네, 자화자, 네, 자화전자, 네, 매수 하겠습니다. 당신은 개그맨이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아닙니다. 예. 저는요 이제 증권 방송의 MC입니다. 개그맨 아닙니다. 네. 네. 그 장홍 씨가 어제 저한테 그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자기의 꿈은 네. 이제 주식 전문가다. 네. 정말요? 아, 네. 정말요. 그래서 호도 나중에- 만들었을걸요? 네. 호도요? 호? 네. 예. 나중에 이제 저 강의하려고요. 예. 호가 뭐예요? 쓰레기 개미. 주약이 약간 긴 듯한데 우리 김수용 씨는 혹시 호를 붙인다면 나중에 전문가가 돼서 저요? 네. 저는 뭐 어제 한 거 얘기하세요. 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요? 뭘 했는데? 뭐 더듬더듬. 네, 뭐요?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어제 둘이 웃었던 거 있잖아요. 그럼 장우 씨가 얘기해 주셔도 돼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네? 몽골 뭐였는데 말갈. 네. 말갈 쓰레기. 말갈 쓰레기 여기는 저기 저는 그 뭐였죠? 흉노족. 자, 정리하고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식 전문가가 꿈이라는 장홍 씨가 일단은 지화자하고도 느낌이 비슷해서 자화전자 마음에 콕 든다 얘기하셨고 두 종목 남아 있습니다. 또 두산으로 시작하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대원강업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두산인프라코어는 그 중국 시장하고 관련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이 성장을 해야지 긴축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전일까지 해서 청명절로 연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중국 시장이 열렸고 오늘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주말에 중국의 이제 PMI 지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연휴 동안 못 올랐지만 그 부분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즉 두산인프라코어가 단기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중국 시장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부분인데 예.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이 이번에 이제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지난 2011년도 4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전체 매출에서 이제 굴삭기 그리고 이제 기계 부분이 있는데 굴삭기 부분은 좀 별로였지만 기계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지난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멘텀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원 강업입니다. 잠시만요. 두산인프라코어 그래도 가격을 먼저 보고 가격이요? 가야 네. 예,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은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다 이제
오늘 종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수가를. 예, 왜냐하면 네. 종가 내일 뭐 이제 안 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막판에 올랐으니까 내일 아침에 약간 밀려서 시작하더라도 바로 그냥 종가면 체결될 수 있게 예. 뭐 종가로 가지고 나왔고요. 21,250원 매수가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뭐 이제 좀 길게 보면 좀 높게 봐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 25,000원 정도까지 전고점까지. 보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우 씨가 계속 기다리시는 눈치예요. 대원강업. 요거 구미 확 땡기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자동차 관련해서요. 대원강업은 상당히 좀 오래된 회사인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프링 그리고 어. 시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점유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 있고요. 뭐 현대, 기아차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폭스바겐까지 까지. 이제 확산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회사가 전망하기로는 이제 BMW하고 아우디까지 영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을 늘리겠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대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작네요. 예, 작년에 영업이익이 724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만. 네. 그리고 순이익이 449억인데요. 오. 정말 우리가 알짜네요, 알짜. 1년 동안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몇백억씩 이렇게 버는 회사가 그렇게 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좀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네. 제가 핵심주로 공략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기간은 말씀드리도록 얼마나 하겠습니다. 보십니까? 기간은 단기적으로 제가 좀 봤는데요. 예. 원래 이제 이 회사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한 몇 개월을 두고 뭐 한 지금 현재 5,000원대니까 한 8,000원대 이상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동차 업황이라든가 뭐 이런 모멘텀 때문에 한 목표 가격을 그래도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그래도 한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에. 예. 정도. 7,000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차트가 어떨까? 특별히 오늘 모비스도 이렇게 많이 올랐듯이 자동차주가 급등한 날 자동차 시트 스프링 만드는 대원강업의 오늘 종가도 궁금합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월 초에, 2월 말에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한 달 동안 조정을 충분히 좀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차 이제 5,000원대 바닥이 되면서 뭐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전하고 내용도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급등했지만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가 불러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김수영 팀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두산인프라코어, 자화전자, 대원강업까지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자화전자는 끝났다. 그래서 어머. 빨리 꼭 편입시키시라. 전원 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기 네. 때문에 상대편이라서 꼭 꼭 편입시켜라. 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원강업도 상당히 좀 수익이 날 것 같고요. 두산 예. 인프라코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잠시만요. 네. 일단 끝났다라는 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네. 이성대 전문가님 표정이 달라지셔서 끝났다는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더 가는 거예요. 맞죠? 그 대원가업이 맞습니다. 예. 그 스프링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 알아요. 그래서 김준용 씨 차에 있는 스프링이 대원강업. 네, 그래서 좀 어설프게 만들어야 자꾸 교체를 하는데 네. 너무 잘 만들어서 교체가 필요 없는. 네, 교체가 그러니까 매출이 안 늘 거예요. 네. 아니죠.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보다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리고 겁니다. 자동차 네. 생산량이 해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100만 대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한 번 끼우면 갈 필요도 없다는 그 대원강업의 스프링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성대 전문가님 무려 3종목을 그리고 앞서 최병훈 전문가님은 2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선택은 그러나 김수용, 장훈 씨가 하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 종목들을 다 포트에 넣을 것인지 어떤 비중으로 얼마의 가격에 사겠다고 결정을 할 것인지 자,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전략 타임 역시 10초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양팀 모두 다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신 듯합니다. 표정은 모두 다 밝으신데 먼저
김수영 팀부터 오늘 이겼는데요. 이긴 포트에서 어떻게 바꾼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김수영 씨? 네, 두산 엔진, 두산 엔진, 동부라이텍 모두 매수하겠습니다. 20%씩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엔진은요, 12,500원에 매수를 하고요. 네. 네, 동부라이텍은 2,500원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제 네. 정정 좀 이제 매수가를 12,500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내일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편입시킨다면 좀 단가를 12,650원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 네. 이유가 자 매수가가 전문가가 언제나 불러주신 가격이 있는데 김수영 씨는 언제나 이 개미 투자자의 마음으로 네. 좀 될 수 있으면 싸게. 싸게 사고 싶다. 어떻게든 싸게라도 좀 예, 하고 근데 싶은 전문가가 마음이. 그렇게 하면 안 잡힐 수 예. 있다는데요. 페널티를 네. 고유 이제 한다고 각오를 하면 그냥 내가 치면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1, 200원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 개미들 항상 1, 200원 때문에 결국 못 사고 있다가 가다 네, 고비에 바꿀게요. 찾아요. 나 진짜 150원 싸게 살려다가 이렇게 혼날 줄은 몰랐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12,650원에 사겠습니다. 네, 두산 엔진, 동부라이텍 모두 20%씩 매수, 그리고 두산 엔진은 매수가는 전문가가 얘기한 12,650원, 그리고 동부라이텍은 하지만 약간 더 싼 역시 2,500원 매수. 좀 헷갈리시죠? 동부라이텍 2,500원에서 못 살 수 있거든요. 동부라이텍 지금 아니 두 분 상의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2,600원 사라고 그랬 20원 높여서요. 오늘 예. 정가보다. 100원 그런데 싸게 살려고. 낮춰서 참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어떡해. 100원이 큰데. 아니, 그만큼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되죠. 팔 때 100원 더 비싸게 팔잖아요. 아유, 김수영 씨 오늘 제대로 혼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최종 결정은? 네. 뭐 전문가 의견 따라야죠. 예, 그래요. 네. 오늘 김수영 씨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원칙, 어떻게든 싸게 사보겠다는 일단 무너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어쨌거나 두산 엔진, 동부라이텍 다 20%씩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잠시 제가 대신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껏 웃었네요. 장훈 씨 결정하셨나요? 네, 물론 결정했죠. 예. 예. 많이 잘 들어오세요. 예. 저는 자화전자를 9,600원에 20%. 네. 네. 비중은 20%. 그다음에 두산인프로코어는 21,000원에 10%. 네. 그다음에 대원강업은 네. 스프링. 네. 네. 달아야 됩니다. 5,200원에 20%. 네.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장훈 씨는 방금 듣고도 막 50원 싸게, 100원 싸게, 지금 왜냐면 250원 싸게. 저기 전문가님 동방박사님이 추천하신 종목하고 예. 저희 종목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 내일 저희는 약간 좀 밀려서 시작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괜찮습니까? 가격? 괜찮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또 잘 맞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또 얘기 듣고 김수영 씨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일단 오늘 전문가님들이 얘기하신 종목을 양 팀 다 모두 일단 포트에 집어넣겠다라는 쪽으로 큰 그림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김수영 씨부터 아까 가격 얘기도 뭐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완성된 포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영 씨 포트가 이렇게 돼요. 남아있는 종목이 녹십자, 아이리버 정도였었죠. 그리고 오늘 두산엔진과 동부라이텍을 각각 20%씩 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금 비중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종목 4가지로 합치되고요. 자, 아까 얘기가 많았던 가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산엔진은 전문가가 얘기했던 가격인 12,650원으로 동부라이텍도 역시 매수가는 전문가가 제시했던 가격 2,600원으로 하겠다고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장웅 씨의 포트 한번 볼까요? 장웅 씨의 포트. 아까 현대모비스 남아있었고 KB금융은 매도시켰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내일 아침에 팔라고 얘기해서 일단 포트에서 먼저 빠진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성대 전문가가 얘기한 자화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대원강업 모두 넣었는데 두산인프라코어만 10% 정도로 약간 비중을 낮춘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격 볼까요? 자, 휴대폰 부품주 자화전자 가격은 9,700원, 그리고 중국 증시도 살아나고 있죠. 중국 모멘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프라코어 21,000원, 그리고 대원강업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5,200원 모두 세 종목 신규 편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우 씨는 자동차 부품을 대장주 하나, 그리고 새로운 뉴 종목 하나 이렇게 2개나 갖고 가게 되네요. 왜냐면 제가 자화전자를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애니콜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납품을 하니까 네. 워낙 사실 그 히트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제품이. 예.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지금 타고 있는 차에 스프링이 들어가고 예. 대원강업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최근 중국 다녀오셨다고. 그간에 중국 다녀왔지만 차가 굴삭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굴삭기 타고 다니요? 굴삭기가 아니라 제가 친한 후배가 네. 굴삭기를 조종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애니콜 쓰면서 네. 이렇게 찍으면서 굴삭기. 사진 찍으면서. 어.
그 두산 인프로가 굴삭기에 또 대원. 예, 대원 맞나요? 오. 굴삭기 굴삭기도 들어가나요? 스프링까지. 굴삭기에도? 뭐예요? 그러니까 대원 굴삭기에 아. 하는 스프링을 대원 강화.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동차에. 예, 그래서 사실 그 두산 인프로코는 10%밖에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삭기를 자동차로 개조하고 다니지 마세요. 걸려요, 법.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아무튼 예, 모든 걸 참 얽어서 얘기도 참 잘해요. 이렇게 해서 저 두 두산 분, 엔진 타고 다녀요. 선박 타고 다녀요. 그렇죠. 그 네. 선박 엔진 개조해가지고 네, 차에 요트. 넣고 그렇죠. 예, 스프링은 대원 강화. 수륙 양용.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주식 배틀 일단 1억 쇼 이렇게 해서 포트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내일의 수익률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포트가 또 확 바뀌었거든요. 하루 만에 수익률은 확 바뀔 수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이어지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코너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수용의 김, 장우의 장을 딴 김현장 코너인데요. 무료 문자로 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번호 02 그리고 3153-2613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종목 상담 요청을 받는데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 김수용 팀이 있고 장웅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 팀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니까 먼저 참여하시기 전에 마음의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김수영 씨, 장우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말이죠. 네, 김수영 씨예요. 예, 좋습니다. 김수영 씨 팀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수영 씨,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김수영 씨.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성우 어디 사시는 하이텍이에요. 분이세요? 성우 하이텍. 네. 여보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성우 하이텍이요. 네, 성우 하이텍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4,700원에 50% 했는데, 그 기업이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길래 추가 매수를 안 했거든요.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4,700원에 50% 비중을 많이 싣고 계신데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50%. 네, 50%잘 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네. 추가 매수로 밑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안 했거든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이만해서 빠진 거죠. 이제는 예. 해외 법인 쪽에 한차손 이런 게 다시 한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해외 실적이 상당히 이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많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실적이 상당히 해외 보니까 잘 나올 걸 봤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안 나오면서 실적이 이렇게 주가가 이만 돼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보이는 실적을 봤을 땐 적정 주가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아차, 현대차 가면서
물론 이제 해외 법인 실적 올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IFRS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1,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 충분히 해서 실제 올해는 잘 나오기 때문에 17,500원까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 주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겠네요. 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14,200원 내외에서 아마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너무 이익이 난 상태에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 예. 전체적인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가 기아차 한 10만 원대 내외 간다면 이 주식도 17,500원에 그 정도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주식 갖고 있는 건 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자주 보세요? 예, 자주 봅니다. 네.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자주 보세요? 아, 며칠 봤거든요. 저번에 맞아요. 알아서 월요일부터 산- 시작했어요. 오, 맞아요. 매일매일 보시나 보네요. 네. 뭐 재미있으세요? 예, 재밌어요. 네. 네, 앞으로도 주식쇼 스트라이크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네. 많이 살면 또 물어보세요. 전화 올 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확실히 시장의 이슈는 자동차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이렇게 또 곧바로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성대 전문가님. 네. 요즘 그 자동차주가 진짜 많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일반 개미들은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이게 정말. 내가 좀 사서 좀 수익을 좀 보려는데 또 이게 끝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또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또 모비스를 은근히 물어보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은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3월 자동차 판매가 한 6%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팔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고 계속 좋게 나갈 거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은 출렁거리면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중장기적으로 출렁이- 다 괜찮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중간에 괜히 물량만 안 뺏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이어서 받아볼까요, 장훈 씨? 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UID 이 종목을 6,900원에 매수하셨나 봐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6,900원에 사셨는데 지금 5,700원이니까 네. 뭐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이 종목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애플하고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터치 패널 관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애플에서 이제 뉴 아이패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로 동사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재료가 나오면 밀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제품은 나왔고 이미 주가는 밀리고 있고. 차트 흐름상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동사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부분으로 봐서는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때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은 맞는데 이런 재료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재차 다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재차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회사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 시 한 많이는 아니고 한 6,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정리를 그러니까 사신가격 근처 오게 되면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제 추세 시작의 상승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매수 타이밍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바로 인정을 하고 올라왔을 때 이거를 또 이제 먹겠다고 끝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올라왔을 때 적당하게 정리를 빠져나오는. 하고 다시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시작하기 이전부터 문자로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요. 저희가 우선순,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종목 상담 저희가 문자로 들어온 거 한번 소화를 해볼까요? 김 네, 씨?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종목은요, 대한금속이고요. 매수가 1,200원, 비중 50%입니다. 대한금속, 주로 뭐, 50% 그러게요. 비중을 갖고 계신 비중이 많은 분들이 이쪽에. 분인데 네. 대한금속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네. 너무 소형주를 너무 많이 사셨어요. 그죠? 시가총액이 지금 436억인데요. 아마 이제
1,200원대 사셨으니까 시가 좀 높았지만 시가총 1,000억 이하짜리는 사더라도 비중을 20% 이상 이렇게 사시면 상당히 만약에 내려갔을 때 큰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 실패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 회사 스테인리스 이제 냉면 간판을 만든 회사인데, 네. 여기서 원재료 가격, 니켈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계속 작년에도 그래서 수익을 각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면 또 제품에 연결해서 판가를 전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230억 정도 적자 난 상태에서 순이익도 650억 정도 적자. 이래서 사업 구조적으로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황 상태도 여기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수익 구조가 하려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팔기가 좀 아깝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반등하게 되면 한 950원 정도, 이 정도 지금 현재 여기 지금 805원인데요. 지금 네. 차트로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서 최소한 한 900원 초반 정도 가면 그때는 네. 매도를 하고 다른 걸로 가시라. 그리고 과거에 이제 시세가 한번 이제 태양전지 쪽에 스테인리스 킵하는 애들이 이제 신사업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반영되면서 기존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주식이 1,300원대까지. 주가는 항상 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600원대부터 시작했죠. 그럼 이 주식이 650원대 해서 1,350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100%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음에 다시 반등할 때 반드시 팔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안 팔아주게 되면 여기서 만약 내려가는 싸다고 사게 되면 이렇게 큰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100% 올라가면 일단은 사지 말자. 사더라도 비중을 한번 10% 사고 그 다음에 보고 사셔야지. 이렇게 많이 사셔서 좀 손실인데 결국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 목표가입니다. 950원 정도고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추가 하락하도 여기서는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태양전지 기판이 성장성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충분히 본전까지 가져가도 되겠지만 아마 고통이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950원 정도에 손절하자. 반등 시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를 어떻게 보내셨냐면요. 네. 대한금속 그 타방송 전문가처럼 말고 단점 빼고 뭐 유혹하는 상담 아닌 진심 어린 상담 부탁합니다. 이렇게 진심이 문자를. 느껴졌어요, 네, 진짜로. 예, 저는 손절하자. 네. 사실 예. 끝까지 보유하세요 네. 이러진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럼요.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도 제 포트에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갈 종목, 희망이 있는 종목, 대박 터뜨릴 종목 이런 것은 지금 평가선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갖고 있어야만 네. 행복한 거죠. 행복한 투자자 되려면 이렇게 계속 올해도 적자가를 면치 못할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을 이걸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네. 판단은 이제 시청자 몫이지만 일단 네. 저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체 매매 의견. 저는 사실 네. 그 저희 방송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나오는 이 전문가들 네. 보기에 전문가님들 보면 정말 최고라는 게 뭐냐면요. 네네. 다른 방송에서는 이게 언젠가는 반등하니까 네. 희망을 잃지 말고 보유하십시오. 맞아요. 이건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주식을 해보고 요즘 또 많이 느껴보는 게 뭐냐면 진짜 손절이 정말 절실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너무나도 과감히 손절하십시오. 예. 이게 정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앞서 최병우 전문가님이 오늘 얘기하신 종목은 두산엔진과 동부라이텍이었음을 또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받아볼까 싶은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김수영 팀, 장우 팀과는 어느 쪽 팀 상담 받고 싶으세요? 장훈팀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안산의 김미화요. 네 김미환님. 자 네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요? 3S요. 3S요. 네. 네 비중은요? 비중은 50% 정도요. 50%. 가격대는요? 가격대 처음 매수할 때 23,000원요. 23,000원. 네. 네.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자 이성대 전문가님 네. 자세한 분석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네.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네. 그냥 투자했거든요. 그 지인이 이제 손절 가격은 안 정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지인은 언제나 매수가만 얘기해 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에요. 아,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거 화면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지금 네.
본 이 화면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운반을 하는 그 네. 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박스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고부가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그 제품 말고 이런 신제품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네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수입하던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회사가 이 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요. 아마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종목을 지인분께서 사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데 당장 실적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장기전이라면은 대략 시간 정도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회사 제품이 올해 연말 정도에 네. 나오는 걸로 여기 보니까 이제 지난해 그 IR 할 때 공개를 했는데요. 뭐 실제로 이제 벌써 이제 4월 달이니까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유상증자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유상증자 다음 달이 될 거란 말이 있는데, 그럼 그거 받아도 좋을란가? 유상 권리락을 아직 안 했죠? 네. 아, 그러면 증자를 받지 마세요. 아, 받지 말고 말고요? 증자한 다음에 권리락하고 나서 그때 다시 주식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계속 들고 와서 여기다 돈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가지고 주식수를 불려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만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네. 증자 권리락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속 시원한 상담 되셨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식을 사고 팔 때 저희 네. 방송 통해서 많은 그 참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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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아쉽습니다. 종목 상담 김현장.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김현장 코너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이 한정된 시간 속에 상담자를 정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분들 외에도요.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대1 코칭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설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배너 반짝반짝 클릭하셔도 좋고요. 리치맵 홈페이지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또한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네 분 최병훈,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장웅, 김수영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내일장 위한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한만식 대표님이 지금 불편해서 전략 코칭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프로세스 투자 기법이라는 게 뭔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내일장 위한 공략주, 홈런주도 공개됩니다. 2부까지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